치사율 75%, 걸리면 4명 중 3명은 죽는다는 니파 바이러스. 코로나19 치사율이 1% 미만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놈은 그보다 무려 70배 이상 독합니다. 더 끔찍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그 어떤 병원에 가도 이 병을 치료할 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의사들조차 손을 들어버리는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10대 전염병 1순위로 지목한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먹은 망고 한 조각, 시장에서 사온 달콤한 대추야자 한 알, 그 안에 이 사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입의 실수가 당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는 이 바이러스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비상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에볼라 탄저균과 같은 등급인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니파 바이러스의 모든 것, 그 잔인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괴물의 정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 캄풍 수가이 니파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원인 모를 뇌염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뇌염으로 오인했지만 곧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그 후 26년이 지난 지금 이 바이러스는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환자 343명 중 245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정확히 71.4%의 치사율입니다. 인도 케랄라주에서는 2018년 발생 당시 환자 19명 중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려 89%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잠복기가 길고 초기 증상이 감기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과일박쥐입니다. 과일박쥐는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대형 박쥐로 망고, 대추야자, 리치 같은 달콤한 과일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 박쥐들이 과일을 먹다가 침과 소변을 흘린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사이 과일나무에 박쥐떼가 날아와 과일을 먹습니다. 그 과일에는 박쥐의 침과 배설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니파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직접 그 과일을 먹는 경우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추야자 나무즙을 아침 음료로 즐겨 마십니다. 아침에 신선하게 먹는 과일에 박쥐의 침과 배설물이 묻어 있다면 바로 감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더 복잡한 경로입니다. 박쥐가 건드린 과일을 돼지가 먹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감염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와 접촉한 농장 노동자, 수의사, 도축업자들이 감염되는 겁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 첫 발병 때가 바로 이 경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진짜 공포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감염된 환자의 침, 콧물, 가래 같은 분비물을 통해 가족에게, 의료진에게 전염됩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는 환자를 간호하던 가족 전체가 집단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복기는 평균 4일에서 1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초기 증상은 평범합니다. 고열, 두통, 근육통, 구토. 누가 봐도 독감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그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의 상황은 급변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뇌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 급성 뇌염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뇌가 부어오릅니다. 정상적인 두개골 안에서 뇌가 계속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뇌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환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착란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발작이 시작됩니다. 몸이 경직되고 떨립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이틀 만에 일어납니다.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뇌압을 낮추려고 약을 투여하고 그저 환자의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길 기도할 뿐입니다. 4명 중 3명은 그대로 사망합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평생 동안 신경학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간질 발작, 성격 변화, 기억력 장애, 심한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한 번의 과일, 한 입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 현재 니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미국 CDC, 유럽 질병통제센터, WHO, 전 세계 모든 연구기관이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험적으로 시도해본 약들은 있습니다.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써봤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단클론 항체 치료를 시도했지만 임상시험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첫째, 니파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변이가 매우 빠릅니다. 약을 만들어도 바이러스가 금방 내성을 가집니다. 둘째, 발병 사례가 산발적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꺼립니다. 환자 수가 적어 상업적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증 치료뿐입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호흡이 어려우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뇌압이 오르면 압력을 낮추는 약을 쓰고 바이러스 자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의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WHO가 니파를 인류 최대 위험 목록에 올린 이유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동남아 얘기잖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2024년 9월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제1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볼라, 탄저, 패스트, 두창과 같은 등급입니다. 환자 발생 즉시 국가방역체계가 가동되고 강제 격리가 시행되며 모든 접촉자를 추적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 단계입니다. 왜 질병청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째, 기후변화로 과일박쥐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남아에만 살던 박쥐들이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교류가 활발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감염된 채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수입 과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검역이 제대로 안 된 동남아 과일이 직배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인도에서 니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즉시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이미 위험은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면 손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치사율 75%의 사신을 막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수입 과일은 반드시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십시오. 특히 동남아시아산 열대 과일은 더욱 주의하십시오. 둘째, 외출 후 식사 전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셋째, 동남아 여행 시 야생동물이나 가축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넷째,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이 있을 때, 특히 동남아 여행 후라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첨단 백신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철저한 위생 습관만이 당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먹은 그 과일, 정말 안전했습니까? 지금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는 망고, 정말 깨끗이 씻으셨습니까? 니파 바이러스는 먼 미래의 이야기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방심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알았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과일을 다시 한번 씻으십시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 내 가족을 지키는 건강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